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81화 암행 마교의 음모 두 번째 이야기. 마화, 남궁혁은 류지혁과 동행하면서 그가 정말 하늘이 낸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앞으로 지혁 곁에서 오래도록 함께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과 결심을 다져나갔는데, 지혁은 중요 선생과의 만남을 늦은 밤 오래도록 회상하였고 마음판에 경천애인이란 단어를 깊숙이 새겼으며 북해 빈궁으로 향하는 또 다른 여정을 계속했다. 지혁 일행은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밤새 숲속 소로를 통해 은밀하게 이동하였으며, 남궁혁은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고 위치를 파악한 후 북으로 계속 이동 중 신중하게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들은 여러 날 동안 수고로이 길을 걷고 또 걸었다. 낮에는 숲속을 지나며 자연의 위험과 싸웠고, 밤에는 교대로 잠을 자며 경계를 섰다. 이들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지역의 결단과 마화 구양정, 남궁혁의 협력 덕분에 무사히 북쪽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이낯선 마을 사람들은 지역 일행을 유난히 반갑게 맞아주며 여독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흔쾌히 제공했다. 지혁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시간이 흘러 친숙한 분위기로 그들에게서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곳은 어떤 마을입니까? 그리고 최근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까? 지혁은 마을의 촌장에게 물었다. 여기는 작은 농촌 마을이요. 최근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지만 며칠 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소. 밤마다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마을 사람 중 몇 명이 실종되었어. 촌장의 말에 지혁은 긴장감을 느꼈다. 아무튼 지혁은 일반 사람이 생각할 수준을 넘어선 오감과 직관이 매우 두드러지게 발달하여 촌장의 감정 상태를 직시하고 있지 않은가. 이상한 소리라니 어떤 소리였습니까?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와도 같았어. 그리고 실종된 사람들은 모두 늦은 밤에 호련하게 사라졌어. 우리는 너무 두려워서 사람들이 사라지는 숲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 지혁은 촌장의 말을 듣고 결심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오늘 밤 숲으로 들어가 그 정체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날 밤 지혁과 일행은 숲속으로 향했다. 그들은 촌장이 말한 이상한 소리를 추적하며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숲속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기운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었다. 마치 지독한 사기가 안개처럼 자욱하게 내려앉은 모습이었다. 지혁은 본인의 감각을 최대한 발휘하며 주변을 탐색했다. 교주님, 이곳은 정말로 기운이 이상합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남궁혁이 조심스럽게 자세를 낮추며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교주님.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구양정도 이에 동의하며 말했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숲속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갔고 마침내 이상한 소리의 근원을 찾아냈다. 그곳에는 몇 명의 무사들이 모여 있었으며, 역시 이들 또한 종전 며칠 전에 만났던 마교의 무리처럼 귀신 탈을 쓰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뭔가를 의식하듯이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중심에는 커다란 돌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마치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무속신앙의 제단과도 같은 모양이었으니, 이건 이들이 섬기는 마신양에 제사를 올리는 마교의 의식이군요. 그들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소. 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조용히 무사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무사들은 재단 주위를 돌며 이상한 주문을 중얼거리며 외우고 서로에게 화답하며 기괴한 춤과 같은 행동을 주고받았다. 지역은 그들이 무언가를 소환하려고 하는 것임을 직감했다. 저들을 막아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서 큰일이 벌어질 것이오. 지역은 결심하고 남궁혁과 마화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조용히 무사들에게 접근하며 공격을 준비했다. 지역의 손에는 강력한 내공이 집중되었고 순간 그의 눈에는 강렬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지금이다. 지역의 신호에 따라 그들은 한꺼번에 무사들에게 달려들었다. 지역은 강력한 열양기공을 발휘하며 무사들을 일수일살의 수로 쓰러뜨렸다. 그에게 있어서 선량한 양민과 백성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선행으로 대하고 악의 무리는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만이 대동세상을 이루는 길이었기에 지금 그의 무력은 자비가 일조차 없었다. 또한 마화 구양정은 부드러우며 날카로운 신비의 검술로 무사들을 제압했고 남궁혁은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그들의 허를 찔러 무지막지한 권격으로 적을 무력화시켰으니 그의 권에 얼굴을 쳐맞은 이는 입에서 옥수수가 와르르 쏟아지며 일격에 정신줄을 놓고 쓰러져 버렸다. 우와! 무사들은 지역 일행의 급습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 있던 우두머리는 강력한 무공을 지닌 자로 지역의 공격을 막아내며 반격을 가했다. 우두머리는 한눈에 보아도 마교 지부의 고위 인물로 그의 내공은 강력했다. 이놈들, 어디서 감히 우리를 방해하려 드느냐? 우두머리가 외치며 공격을 감행했다. 지역은 그의 공격 앞에 여의팔보관섬 중 안보를 밟고 가볍게 피하며 반격을 가했다. 두 사람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고 그들의 기운이 주변으로 비산한 후 나무들을 흔들어댔으며 숲속은 커다란 진동으로 뒤흔들었다. 지역의 우수는 강렬한 열양기공으로 대장간의 풀무와 같이 붉게 물들었다. 이 우수가 출수되어 우두머리의 음양마공과 충돌하며 불꽃이 강력하게 튀었다. 허허, 숲은 붉은 빛으로 번쩍번쩍거렸는데 너희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당장 이곳에서 끝을 보자. 지역은 결연한 의지로 우두머리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공격은 강력하고 정확했으며 우두머리를 점점 압도했다. 우두머리는 쌍수를 미친 듯이 휘저으며 필사적으로 반격했지만 지역의 강력한 내공의 진력을 막아낼 수 없었다. 으아! 마침내 지역의 강력한 일격에 우두머리는 쓰러지고 말았다. 그의 몸은 불탄 볕단처럼 땅에 떨어지며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지역은 숨을 고르며 잔잔한 눈빛으로 우두머리의 시체를 바라보았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이 마을을 괴롭히는 자는 없을 것이다. 지역은 남은 무사들을 제압하고 마을 사람들을 구출했다. 그들은 지역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했다. 교주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화 구양정은 짙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허허, 여인의 미소가 이리도 아름다운가. 우리는 계속해서 북해 빈궁으로 향할 것이오. 그러나 이 여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악행을 막고 무도한 무리를 정리하며 북해로 나아갈 것이오. 그들은 못된 무리의 종교 행사에서 양민을 구한 다음 이들을 마을로 데려왔다. 마을 촌장과 다수의 사람은 지역 일행을 맞이해주고 구출한 사람들로 인해 크게 기뻐하였다. 이후 지역 일행은 마을 사람과 간단한 담소를 나누며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정을 이어갔으며 앞으로의 길을 신중하게 계획했다. 또한 여정 중에 지역의 마음속에는 예맥의 후손으로 그 정체성이 깊이 각인되어 날로 새롭게 거듭났으며 이에 중유 선생의 가르침과 공자님의 가르침을 더해 깊이 새겨져 매일 같이 되뇌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원의 평화를 위해 싸울 것이며
그의 길은 혈로를 마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으니. 류지혁, 마화 구양정, 남궁혁의 여정은 계속되었고 이들은 마침내 화북과 화남의 경계인 장강에 도착했다. 그곳은 넓고 강한 물줄기가 흐르는 거대한 강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곳이었다. 강을 따라 이동하기로 한 지역 일행은 장강의 항구로 향했다. 항구는 수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며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지역 일행은 항구에서 배편을 구하기 위해 주변을 탐색했다. 장강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배편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 항구에는 많은 인파가 오갔는데 상인들, 어부들, 여행자들로 북적였고 지역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저기요. 이 배는 어디로 가는 배입니까? 지역은 검은 띠로 머리를 동여맨 한 어부에게 물었다. 그의 피부는 태양빛에 오래도록 노출되었는지 매우 검은 빛을 내었다. 이 배는 동쪽으로 가는 상선입니다. 화북과 화남을 오가며 물자를 운송하는 배죠. 어부는 생김새와 달리 친절하게 대답했다. 그는 매우 거친 인상이었다. 그렇다면 이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갈 수 있겠군요. 그러면 금능까지 갈 수 있습니까? 허허, 물론입니다. 이 상선의 최종 목적지는 금능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역은 어부에게 감사를 표한 후 일행에게 급히 돌아왔다. 우리는 여기에서 금능까지 가는 배를 타고 동쪽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소. 어서 준비합시다. 지역의 말에 마화정과 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배에 오를 준비를 했다. 그들은 필요한 물품을 챙겼고 배에 오르기 위해 항구로 향했다. 배는 장강의 거대한 물결을 가를 수 있도록 제법 규모가 큰 상선이었다. 상인들과 물자로 가득 차 있었고 지역 일행은 배 선장에게 인사를 하며 배에 올랐다. 환영합니다. 이 배는 동쪽으로 가는 상선입니다. 여러분도 중원 동쪽으로 가는 길이군요. 선장이 말했다. 네, 우리는 금능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안전히 여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역이 대답했다. 선장은 짙은 미소로 화답하였고 지역 일행은 드디어 거대한 강, 장강의 물결을 따라 금능으로 향했고 배는 이제 장강을 따라 동쪽으로 출발했다. 지역 일행은 배 갑판에 서서 넓은 강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맑고 푸르며 배는 강물을 따라 유유히 흘러갔다. 지역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북해 빈궁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는 중원을 횡단하는 여정 중에 그가 만나게 되는 모든 악행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마음에 다짐했다. 이것이야말로 경천해인 궁극의 삶이기에. 배가 강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지역 일행은 주변을 경계하며 주의 깊게 살폈다. 지역의 두 눈에 왠지 모를 긴장감이 서려 있었으니. 그러나 밤이 되자 배는 암흑과 패거리의 습격을 받게 되었다. 암흑과 패거리들은 어둠 속에서 배를 타고 나타나 배의 물자를 약탈하려고 했다. 우리가 그토록 조심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는군. 남궁혁이 조용히 중얼거렸고 후, 우리가 대비할 수밖에 없겠소. 모두 준비합시다. 지역은 담담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는 마화와 남궁혁에게 신호를 보내며 암흑과 패거리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이들은 어둠 속에서 은밀히 움직이며 적들을 기습할 계획을 세우며 준비했고 암흑과 패거리들은 배에 올라타자마자 행패를 부리며 물자를 약탈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역 일행은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지역은 강력한 내가공부의 내가공력을 끌어올리며 열양기공의 진력을 발휘했고 그의 출수에 공기 찢어지는 파공음이 울리며 첫 번째 적을 강타하여 쓰러뜨렸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매우 효과적으로 정확했으며 무엇보다 강력했다.
암흑과 패거리들은 그에게 하나같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으니 마치 어른이 동네 아이들을 놓고 장난하듯 일방적인 무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놈들 어디서 감히 우리를 습격하려 드느냐? 지역은 천신과 같은 음성으로 대로하며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마화와 남궁혁도 그의 뒤를 따라 적들을 제압했다. 마화는 날카로운 검술로 적들을 베어내었고 남궁혁은 빠르고 강력한 공격으로 적들을 일수에 기절시키거나 선상 위에서 발버둥치며 고통에 겨워 반격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켰다. 와, 암흑과 패거리들은 지역 일행의 막강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그러나 그들의 우두머리는 강력한 무공을 지닌 자로 지역의 공격을 막아내며 반격을 가했다. 우두머리는 한눈에 보아도 암흑가의 고위 인물로 그의 내공은 제법 이름께나 날릴 수 있는 강력함이 깃들어 있었으니 너희들이 누구이기에 감히 우리의 신성한 영업 행위를 회방하는 것이냐? 우두머리가 외쳤고 또한 쌍수를 마구 휘저으며 거침없이 공격을 감행했다. 하지만 지역은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반격을 가했다. 이제 두 사람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고 그들의 기운이 배 위를 뒤흔들었다. 지역의 열양기공과 우두머리의 음양마공이 충돌하며 강력한 불꽃이 튀었다. 나는 너희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구나. 이놈 당장 이곳에서 끝을 보자. 지역은 엄중한 말과 함께 거침없이 여의팔보관섬의 선보를 밟았는데 그가 딛는 발이 신속하게 움직이며 공기 찢어지는 파공성이 주변을 더욱 소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적 우두머리를 겁박하며 달려들었다. 그의 공격은 강력하고 또한 신속 정확했으며 우두머리를 단번에 압도했다. 이에 우두머리는 안간힘을 다하여 필사적으로 반격했지만 지역의 막대한 내공과 열양기공의 압박을 막아낼 수 없었다. 혁사 만저? 와, 마침내 지역의 강력한 일격에 우두머리의 수박에서 터지는 소리와 함께 그는 힘없이 쓰러져 버렸다. 그의 몸은 선상 바닥에 떨어지며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지역은 숨을 고르며 우두머리의 시체를 처량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이 배의 몸을 의탁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는 없을 것이다. 지역은 남은 암흑과 패거리들을 속절없이 모두 제압하고 배를 안전하게 지켜냈다. 승객들과 선원들은 지역의 도움의 환호와 함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맘속으로 기도했다. 가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화가 물었다. 가가? 헤헤헤헤. 공자님과 소전은 이미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가가라 호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공자님께 가가라 부르시도록 말씀 올렸지요.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하하하하. 가가라. 좋군. 후후후후. 지역은 따스한 눈길로 구양정을 바라보았고 정은 조금 부끄러운 듯 얼굴에 홍조가 띄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북해 빈궁으로 향할 것이요. 그러나 이 여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악행을 막고 몸소 평화를 실천할 것이요. 지역은 두 눈에 힘을 주었고 그의 눈빛은 뜨거운 시선이 되어 말했다. 그들은 선상에서 여정을 이어갔고 앞으로의 여정을 신중하게 계획했다. 지역의 마음속에는 중요 어르신의 가르침과 공자님의 가르침이 깊이 새겨져 있었고 그는 예맥 쪽의 정체성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그는 앞으로도 신교 교주로서 역할에 열심을 낼 것이며 계속해서 중원의 평화를 위해 싸울 것이었으니 그의 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장강을 따라 배가 이동하는 동안 지역 일행은 배 안에서의 시간을 활용하여 무공을 단련하고 서로의 전투 기술을 점검하며
시간을 보냈다. 특히 지역은 남궁혁에게 대자연과 교감하며 그의 무공에 접목할 수 있는 약간의 무공을 전수해 주었다. 혁은 이미 가전 무공을 익히고 있었으나 지역이 전해준 무공은 그 가전 무공을 더욱 심화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 몇 날이 흘렀고 이제 강가의 풍경은 점점 변화했고 그들은 마침내 다음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다. 다음 항구에 도착했을 때 지역 일행은 항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항구에는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으며 상인들은 눈치를 보며 서둘러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역은 주변을 살피며 이상한 점을 감지했다. 공자님, 이곳에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궁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가가. 우리는 주위를 더욱 경계해야 할 것 같아요. 마화도 남궁혁의 말에 동의하며 말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짙은 미소를 지었고 천천히 주변을 살폈다. 그러던 중 그들은 항구에서 한 무리를 발견했다. 지역 일행은 이들을 유심히 보았다. 이들은 상인들과 물건을 흥정하며 거래하는 척하며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고 이들의 복장은 평범하지 않았다. 허허, 지역은 이들의 정체를 직감했으며 저 무리는 단순한 상인들이 아니군요. 우리를 주시하는 것 같소. 지역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남궁혁이 답했다. 지역 일행은 은밀하게 무리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들은 배의 뒤편에서 몰래 접근하며 무리의 대화를 엿들었다. 역시 그들은 암흑가와 관련된 무리였으며 배를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번 배에는 상당한 양의 물자가 실려 있다. 우리는 이 배를 탈취하여 우리 기지로 가져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지부는 정식으로 연해 모용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다. 한 무사가 말했다. 하지만 상선의 경비가 강할 것이다. 조심해야 한다. 다른 무사가 경고했다. 지역은 이들의 계획을 들으며 결심했으니 그는 마화정과 남궁혁에게 신호를 보내며 이들을 저지할 준비를 했다. 그들은 무리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적절한 시기에 공격을 감행하기로 했다. 밤이 되자 지역과 정과 혁은 배를 습격하기 위해 오르는 암흑가 무리를 척결하기 위해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니 이제 깊은 밤이 되자 지역 일행은 조심조심 주변을 경계하며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항구의 어둠 속에서 무리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적의 배는 물자를 가득 실은 채 조용히 정박해 있었다. 지역은 마화와 남궁혁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제부터 우리가 적들의 배에 잠입해 그들의 계획을 저지할 것이오. 녀석들이 상선을 공격하기 전에 모두 일망타진할 것이오. 싸움에 준비되었소. 지역이 전음을 전개하여 물었다. 네, 가가. 준비됐어요. 역시 마화도 전음으로 말했다. 저도 준비됐습니다, 공자님. 남궁혁의 전음이었다. 지역은 은밀하게 경공을 전개하여 적들의 배로 접근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신법을 밟으며 움직여 적들의 경계를 피했다. 지역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며 적절한 시점에 공격을 감행하기로 했다. 적들의 배에 잠입한 지역 일행은 배 안에서 적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들은 상선의 물자를 탈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모두 준비되는가? 곧 우리가 상선을 장악할 것이다.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가 말했다. 네, 준비됐습니다. 한 무사가 대답했다. 지역은 그들의 계획을 엿들으며 반격의 시기를 노렸다.
그는 마화와 남궁혁에게 신호를 보냈는데 지금이다. 역시 지혁은 구양정과 남궁혁에게 전음으로 뜻을 전했고 마침내 이들 세 사람은 눈에서 강력한 혈광이 뿜어져 나왔으며 이제 신형을 적에게 노출한 채 적들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게 되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